덱하 안녕하세요, 덱돌입니다. 오늘은 카본 톤수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낚싯대를 고르실 때 이 카본의 톤수, 이 숫자를 주의 깊게 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제품 리뷰를 할 때도 제조사가 제공하고 있는 카본 톤수에 관한 정보를 항상 설명을 드리고요. 최근에는 T1100G 카본이라든지 M40X 같은 40톤 카본, 이런 고탄성 카본을 사용한 낚싯대도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느낀 건 일본 제조사들은 홈페이지에 카본 톤수가 높다는 것을 잘 어필을 하지 않습니다. 일부 비싼 모델들은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제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본의 톤수를 공개도 하지도 않을 뿐더러 톤수의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거라는 그런 식으로 설명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유독 한국의 소비자분들은 이 카본 톤수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제조하는 제품도 한국어로 몇 톤 카본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고요. 마치 카본 톤수가 높을수록 하나의 브랜드인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최근에 한 영상을 접하게 되면서요, 이런 주제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2022년 겨울 한국의 한 공방에서 새롭게 출시한 낚싯대가 있었고, 그 낚싯대를 리뷰 전문 채널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내용과 설명이 사실과 다르고 왜곡되었다는 그런 이유로 한번 핫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 역시 그 영상도 시청했고요. 그 관계자에게 질문도 하면서 과연 사실은 무엇인가 그걸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우선 저는 지금 현재 한국의 한 제조사의 필드 스텝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영상을 봤던 그 당시에도 똑같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건을 제조사의 필드 스텝의 위치가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장비 리뷰어로서 그 영상을 지켜봤던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도 해당 리뷰 영상을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설명했을까? 이 부분은 나라면 이렇게 설명을 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했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런 부분은 다 제껴두고 제가 오직 관심이 있었던 건 단 하나입니다. 바로 카본의 톤수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톤수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이미 다 보셨고 어떤 내용인지는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간단하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제조사는 낚싯대의 소재가 풀 46톤 카본을 사용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리뷰 영상에서는 46톤 카본 한 모델로 가지고 대를 다 만들었을 일은 없는데, 보통 46톤, 40톤, 36톤 이런 카본들이 섞여 들어가겠죠. 그 영상을 보면서 저 역시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루어 낚시라든지 다른 장르의 낚싯대라면 모를까, 갯바위 낚싯대를 오직 한 가지 재료만으로 만든다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조사는 풀 46톤이라고 설명을 했고, 당연히 풀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건 100% 46톤 카본만으로 낚싯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일반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리뷰 영상에서도 풀 46톤일 리가 없는데 라고 의문을 제기한 거라고 봐요. 하지만 해당 리뷰 영상이 공개되고 제조사 측에서는 화를 냈죠. 100% 46톤 카본으로 만든 제품을 아닌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게 표현을 했다라는 이유로 말이죠. 그리고 모든 저를 풀 46톤 카본으로 만들었으며 사실과 다르시에 법적인 보상도 책임지겠다는 그런 반박 영상도 내보냅니다. 풀 46톤 카본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SK 카본을 사용을 했고, 조리 때부터 해가지고 빠질 때까지, 손잡이 때까지 다 풀 카본으로 적용을 한 겁니다. 46톤으로. 믹스를 하지 않았나, 아니면 그 믹스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풀 46톤을 적용해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좀 그렇게 좀 의심적으로 이렇게 약간 비꼬는 식으로 전 들렸어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은 제가 법적으로도 보상을 해드릴 수 있어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 법적으로도 보상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제조사의 낚싯대가 어떠한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런 자세한 설명도 영상으로 공개를 하셨고요. 46톤 카본을 쓸 때는 낚싯대용으로 쓸 때는 될 수 있으면 C2나 C3가 보강이 되어 있는 그 옵션이 되어 있는 카본을 반드시 사용하세요라고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24톤에 올라간 스크림을 이제 C2 카본을 씁니다. 46톤에 24톤 스크림이 적용되어 있는 그런 모델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제가 그 영상을 봤을 때 확실히 SK의 46톤 카본으로 낚싯대를 만든 건 맞아요. 하지만 스크림 함량이 20%인 카본을 사용을 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스크림의 톤수는 24톤이라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46톤 카본이 기본 베이스라 할지라도 24톤 카본이 섞여서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가 주장하는 풀 46톤
46톤이라는 건 타당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영상에 제가 댓글을 남겼어요. 호야도미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나요? 제가 채널을 처음 만들고 아무것도 모를 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채널이 없어졌을 때에도 격려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 관해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발단이 된 피기아 영상에서 이 대표님께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46톤 카본 한 모델로 대를 다 만들었을 리는 없는데 46톤, 40톤, 36톤이 섞여 들어갔겠지요? 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 전절번을 풀 46톤 카본을 사용, 거짓말 시 법적으로 보상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허나 오늘 올리신 이 영상에선 46톤 카본에 옵션 개념으로 C2 카본이 적용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시며 46톤 카본에 24톤 스크림이 적용된 모델이라고 하셨습니다. 46톤 카본 한 가지의 재료로만 만들면 잘 부러지니 그 대책으로 24톤의 저탄성 카본이 들어간 재료를 사용했다고도 보여지는데요. 그거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이 대표님이 언급하신 다른 톤수의 재료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마치 이 대표님이 왜곡을 하셨다고 해명을 하신 거에 대해 조금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적은 양이겠지만 엄밀히 24톤 카본이 섞인 재료를 사용을 했는데 그걸 풀 46톤 카본이라고 주장하는 게 타당한가요? 다른 톤수의 카본도 같이 들어간 게 아닐까 하고 주장하시는 이 대표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오늘 올린 영상은 저에게 구매하는 고객분들에게 제작자로서 최대한 신뢰는 지키고 싶어 올리는 영상입니다. 더 이상 논쟁을 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정할 거는 인정할 테니까 혹시나 안 좋은 감정이 계시다면 전화를 주시면 기술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저는 논쟁을 하자고 이런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단순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인정할 건 인정하겠다고 하셨는데 뭘 인정한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46톤 카본 하나로만 로드를 제작했다는 상세 내용이나 판매할 때 그렇게 설명하면서 판매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풀 46톤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이건 또 무슨 설명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질문에 답변은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전 감정 없습니다. 감정이 있다면 이렇게 장문으로 댓글을 달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냐면 제가 만약 그 낚시대를 리뷰한다고 생각을 해봐도 당연히 46톤 풀카본 이야기는 의문을 가졌을 것이고 틀림없이 이 대표님과 같은 설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쁘신데도 염치를 불구하고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46톤 카본 하나로만 로드를 제작했다는 설명을 하신 적 없다고 하셨는데 영상을 찾아보면 46톤 풀카본이란 설명과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자막까지 수도 없이 나옵니다. 풀 46톤 카본이라고 하는 거는 C2 카본을 포함한 모든 소재가 46톤 카본이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원청에서 어떤 방식으로 출하를 했든지 24톤 카본이 들어간 사실을 알고 계셨는데도 풀 46톤 카본으로 설명을 하신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는 호야도미님께 아무런 감정도 없으며 오히려 제가 유튜브 수익이 생기면 가장 먼저 국산 장비는 호야도미님 낚시대를 사야겠다고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저는 이분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오히려 처음에 댓글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산대 리뷰를 하려면 가장 먼저 나는 저분 제품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해당 리뷰 영상을 더 유심히 봤던 거고요. 나라면 어떻게 리뷰를 할까? 아무튼 풀 46톤에 대한 아무런 해답도 듣지 못하고 그냥 이대로 마무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딜 가나 논리가 없고 감정만으로 움직이는 이들이 있죠. 덱돌님께서 조무사 스텝만 아니라면 감정적으로 느끼지 않을 건데 제가 봐도 감정이 섞여 보입니다. 그리고 상세에 분명 C2 보강이라고 적혔는데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주장하는 게 억지성이 보여 답답하고 조무사 스텝 자격으로 올리니 유치하기 짝이 없네요. 조무사의 스텝이니까 감정이 섞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펼쳐지죠. 그리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억지다 유치하다라고 하시는데 24톤 카본이 섞여 들어갔는데 그걸 풀 46톤이라고 하는 거는 억지가 아니고 제가 하는 질문이 억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조사의 대표님처럼 왜 너 감정을 가지고 질문을 하냐? 그럼 나는 답변 못한다. 이런 마인드 같아요. 저는 감정 없이 리뷰어로서 질문을 드렸을 뿐이고 그리고 설마 제가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그걸 이런 식으로 감정이 들어갔으니까 답변을 못하겠다. 이거 자체가 유치한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할 말이 없거나요. 그리고 또 다른 댓글을 보면 여기까지 와서 46톤 카본 단어 찌꺼기를 가지고 와서 죽자고 달려드는 모습 그걸 관계자가 하니까 참 안타깝다 이러는 사람도 있던데 46톤 찌꺼기라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슈가 핫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46톤 카본 찌꺼기요? 지금 호야님께서 법적 책임을 지느냐 마느냐 중대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걸 가볍게 찌꺼기라고 표현을 하시네요. 피기아의 영상 하나로 매출에 차질이 생기는 회사면 이미 판매된 1000대 이상의 제품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초래될지 상상이 안 되십니까? 제가 카본 이야기로 죽자고 달려든 것도 아니고 피기아의 영상에서 다른 톤수의 카본이 들어갔겠다 라는 의문에 대해 먼저 법적 책임 이야기까지 하신 거는 호야님입니다. 저는 그냥 24톤이 들어갔는데 왜 풀카본이지 하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죽자고 달려드는 거는 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저 상대방 회사의 스텝이니까 반대 의견이니까 다 무시하고 안타깝다 저런 댓글 신경 쓰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게 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전 그냥 리뷰어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린 건데 감정으로만 사물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논리적으로 들릴 수가 없겠죠. 아무튼 저도 이 일을 계기로 제 나름대로 관련 영상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전 여러분들처럼 그저 반대라고 무시, 배척하지도 않을 것이며 논리적으로 대할 것입니다. 오야도미님 필요 없는 논란만 일으킨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일단 뭐 마무리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뵌 적은 없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좋아했던 분이고 그분의 제품을 구매해서 나름대로 리뷰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논리가 없고 감정으로만 나오는 걸 보니까 이런 제조사의 제품은 사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구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제 나름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관련 영상을 만들겠다고 했죠. 그게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린 거고요. 우선 많은 분들이 낚싯대를 봤을 때 카본 소재의 톤수, 이 숫자에 너무 집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본의 톤수가 높을수록 좋은 낚싯대, 비싼 낚싯대, 고급 낚싯대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숫자가 높을수록 뭔가 고급틱해 보이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해당 제조사도 법적인 책임을 물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를 감행하면서도 풀 46톤을 계속 어필을 하면서 선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리고 싶은 정보는 이 카본의 톤수에 대한 고찰이라는 겁니다. 우선 갯바위 낚시의 종주국이며 한국보다 더 낚싯대를 만든 역사가 깊은 일본 제조사들은 이 카본 톤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갯바위 낚싯대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터뷰한 제조사도 루어 낚싯대를 전문으로 만드는 그런 제조사에는 물어보지 않았고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고 있는 갯바위 낚싯대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제조사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갯바위 낚싯대에 한정된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터뷰한 제조사는 총 4군데고요. 어떤 제조사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는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랜덤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부분은 제조사에서 그것만 공개하지 않으면 영상으로 만들어도 좋다고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일본의 제조사에게 첫 번째 질문으로 갯바위 낚싯대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을 하지만 그 재료의 카본 톤수가 가장 높은 건 몇 톤이냐 라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질문에 기업 비밀이라고 대답을 하지 않은 회사가 2회사 있었고요. 한 군데는 40톤이라고 했고 또 한 군데는 70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40톤과 70톤은 이 한 가지 재료로만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을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높은 톤수가 40톤이고 70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0톤, 70톤 카본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그 양은 저도 모릅니다. 여기서 조금 놀란 게 대부분 비슷한 톤수를 사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40톤과 70톤으로 아주 차이가 나버리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오늘의 메인 질문인데요. 오직 46톤 카본 한 종류만으로 갯바위 낚싯대를 만드는 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 질문의 첫 번째 제조사는 가능하지만 어떤 제조사도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조사 역시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만들면 끈기가 없기 때문에 안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조사도 빨래 넣는 봉을 만드는 것 같으면 그렇게 만들 수가 있지만 낚싯대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 했고요. 여러 가지 재료를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야지만 만들 수가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제조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제조사도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을 거라고 단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 때라면 모를까 조리대부터는 46톤은 절대 사용하지 않고 30톤을 기본 베이스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신 제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왜 46톤을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카본 소재는 일반적으로 톤수가 올라갈수록 그와 반비례하게 파괴 강도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46톤을 40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파괴 강도가 5% 떨어지며 35톤과 비교했을 때는 16%, 30톤 카본과 비교를 했을 때는 무려 28%나 파괴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사에서는 30톤을 주로 사용을 한다고 답변을 했고요. 지금 이 답변들처럼 일본의 유명 제조사들도 오직 46톤 한 가지 재료만으로는 낚싯대를 만들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46톤이라는 카본의 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 재료만으로는 제품은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루어 낚시라든지
다른 장르의 낚싯대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가끔 그런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오직 한 가지 재료로만 만드는 낚싯대가. 하지만 갯바위 낚싯대는 절대로 그런 제품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그런 게 카본 시트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무수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제품을 얼마만큼 사용을 하고 그걸 각 절번에 어느 정도의 두께로 말았으며 또 어떤 방식으로 성형을 하는지 그런 부분이 그 제조사의 기술이자 노하우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 가지 재료로만 만들어버리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카본 톤수가 높은 재료 한 가지만으로 만든 낚싯대가 아주 비싸고 고급 낚싯대라면 세계 최고 수준의 카본 시트를 만드는 이 일본에서 왜 그렇게 안 만들까요? 그냥 70톤, 100톤 카본 한 가지로만 만들어버리면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가 있는데 왜 안 하는 걸까요? 정답은 심플하죠. 낚싯대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슷한 예로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의 바디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쇳덩어리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다른 강도의 재료들을 여러 가지 부위에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냥 무식하게 아주 단단한 한 가지의 철로만 만든다고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낚싯대도 똑같죠. 버트대와 조리대 하는 역할도 다르고 두께도 다르고 만드는 법도 다릅니다. 도저히 똑같은 재료로는 만들 수가 없죠. 물론 낚싯대를 구성하는 소재의 톤수가 그 낚싯대의 성질을 결정하는 데는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그거 하나만으로 낚싯대의 모든 성질이 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휘임새라든지 밸런스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군이 출시가 되는 거고 낚시꾼들의 다양한 개성을 만족을 시킬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제조사에는 낚싯대의 톤수 이외의 질문은 할 수가 없었고요. 더 깊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언젠가는 제조사의 본사에 카메라를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낚싯대를 고르실 때 톤수 이런 거 보지 말고 텍돌TV의 리뷰 영상을 보자.